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시즌3. 오늘도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께서 각종 종목들 그리고 시장 흐름 짚어주실 건데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특별히 더 알찬 정보들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특별한 시황 정보들 여러분께서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게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생방송 시청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오픈 채팅방 정보입니다. 이 오픈 채팅방은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께서 직접 들어와 계시고요. 장 전에도 그리고 장 중에도 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물과 각종 자료들이 가득한 오픈 채팅방, 우리도 입장해 봐야겠죠. 오늘은 저 권혜연 캐스터도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 핸드폰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어플 들어가 주셔서 오른쪽 하단 확인하시면 말풍선 표시 하나 보이는데요. 이 버튼 누르고 오른쪽 상단 확인해 주시면 플러스 아이콘이 붙은 말풍선 표시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가장 오른쪽에 오픈 채팅 버튼 나타나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돋보기 모양 하나 보입니다. 이 돋보기 모양이 바로 검색창인데요. 여기서 윤정도 샵 888, 오늘의 검색 번호죠. 윤정도 샵 888 검색해 주시고 나타나는 채팅방 중에서 우리가 항상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정 썸네일 붙어있는 그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칭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시면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윤정도 샵 888 검색하시고 나오는 그 방, 그리고 1,200명 이상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오늘도 이미 참여해 주시고 있네요. 이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입장해 주셨다면 오늘도 함께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시장 많이 어려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를 고민하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LG화학, 2차전지 이 종목군들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곤혹을 치르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 요인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A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난다면 IT 종목군들의 하방 경직성, 또 오늘 자동차주들의 긍정적인 흐름, 거기에요. HMM 같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서의 강력한 시세 흐름. 어제 윤정도 말씀드렸죠. 어제. 요즘 같은 장이라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종목군까지 교육용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제도 변동성, 오늘도 상한가 종목. 오늘 같은 장에. 근데 오늘 같은 장이 뭐 급락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같은 장에 어떤 특정 종목이 버거울 정도 수준의 조정이 심화돼서 여러분들을 슬프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계좌를 눌렀습니다만 그 앞전에 지난주에 또 2주 전에 LG화학의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마지막
쉬어가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뭐 IT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눌렸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은 위치예요? 삼성전기, LG전자 마찬가지고요. 기아차, 현대차 전부 긍정적이죠. 그런 흐름을 좀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기분 좋게 출발을 합시다. 어제 방송에서 교육해드린 종목군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상상상 한번 가보자. 상상상. 자, 오늘 같은 날에도 내 계좌가 여유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52주 신고가의 HMM도 있고 상상상 상한가 가는 종목도 교육용으로 딱 잡아낼 수 있다. 월요일 날 아침에도 상상상 상한가 3종목 나와라. 그 종목 중에 하나 내가 교육용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지금 같은 장에 상한가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상상상 빨리 채팅방에 오픈 채팅방에 상상상 기분 좋게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상상 333 상상상 333 쭉쭉쭉 올려주시고요. 그렇죠. 능동적으로 막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쭉 보면서 오늘 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여기는 행복하나 보다. 그렇죠. HMM에서 그냥 52주 신고가 랠리. 기아차 같은 경우에 막판에 눌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어요? 장중 내내 긍정적인 흐름. 만도 오늘 좀 눌렸지만 7만 원에서의 공방. 긍정적입니다. 미국 선물 지금 강세로 전환이 돼 있죠. 나스닥 선물 강세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장 기준 목요일 우리나라 기준 금요일 아침에 왜 미국장이 조정을 받고 왜 미국장이 힘겹게 연출이 됐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되겠죠.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금요일 날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났더니 와 0.46 엄만만만만 나스닥 지수가 3.02 아이고 S&P 500 지수 1.48 이거는 뭐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자 여기서 주의합시다. 무너져 내린다. 제가 뭐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만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내린다는 건 뭐 그냥 와장창창창 깨져 내려간다. 뭐 그런 표현 아닐까요? 근데 무너져 내린다. 이게 지금 이 정도 밀린 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위해서 눌린 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위해서 눌린 게 이게 와장창창창 무너져 내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조정의 내용에 대해서 연준의 거듭된 완화적 발표에도 발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조정입니까? 거짓말쟁이들. 오늘 하루 종일 채널 돌리고 주말 내내 채널 돌려봐야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는 것들은 뭐 하시겠어요? 이거예요. 오늘 아침 눈 뜨고 일어나니까 해외에서 해외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글 올려놓은 거를 특파원분들이 또 번역해서 로열티 다 주고 우리나라에 다 송출을 해주죠. 그러면 그거 눈부시고 일어나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거를 똑같이 방송 나온다는 사람들이 똑같이 읽고 똑같은 발언을 한다? 그런 채널을 뭐 하려고 봅니까? 어제요. 새벽 3시경부터 해서 시장은 갑자기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어디가? 미국장이. 나스닥 지수가 개파락 쫙 나오고 1.4, 1.5, 1.6 이렇게 밀리다가요. 1.04 요 수준까지 되돌렸어요. 조금만 더 돌리면은 1% 미만이네. 어이구 강하네. 양봉으로 돌리고 있네. 이러고 있는 찰나에 러시아발 악재. 근데 그게 엄청난 악재냐? 그렇지 않죠. 가시거리로 조금 나온 내용이죠. 어떤 내용 나왔어요?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총리라고 그러나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부분 소규모입니다. 그것도 간접적인 이야기. 간접적인 이야기로 서로의 비난, 비방 그 가운데 러시아의 원유 증산 이 부분이 여러 가지의 해석으로 맞물리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원유 시장에서 상품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급락합니다. 얼마? 마이너스 7%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정도면 상품 가격 마이너스 7%가 빵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와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요만한 이슈가 불거진 건데 왜 그게 빵 하고 터졌을까? 그 왜 하필이면 원유가 밀려? 예전에 중동 국가들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되거나 하면은 어떻게 원유가 오히려 올라간대? 왜 거꾸로? 이런 거죠.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진보잖아요. 진보 정부 성향은 뭐야?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전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정책,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 근데 그것이 부시 대통령 정부로 들어오면 야 교토 정책 필요 없어. 트럼프 대통령 딱 들어오면서 파리 기후협약 필요 없어. 환경세 부과 안 할 테니까 원유 막 개발하고 전통에너지 막 개발하세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돼요?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못 자요.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이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렇게 되면서 친재생에너지 부분. 또 세일가스 부분. 유가가 올라야 세일가스가 됐든 친재생에너지가 됐든 그 값어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동반적으로. 근데 유가 부분이 러시아의 증산 때문에 유가 부분이 약세를 띠게 돼버리면 세일가스 부분,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그잖아요. 세일가스를 생산해 내는데 비용. 그래서 도저히 유가 예를 들면 60불, 70불 하고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그 이하에서는 원유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상품 시장 유가의 급락에 의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확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예? 자, 윤정도가 지금 얘기한 얘기가 뭐 뭔지 모를 수도 있고요. 뭐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뭐 금리 그 뒷부분의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뭐 FOMC 회의 결과 하루 만에 바뀌어서 무너져 내리니까 다시 또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채권금리, 기준금리도 아니고. 근데 윤정도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여태까지 오늘 하루 종일 케이블 TV 경제방송 봤지만 이렇다 할 대답도 없어. 이거 왜 떨어졌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건 나도 아는 내용인데. 근데 결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분쟁 분명히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시점이 불거지기 시작할 때 또 유가가 급락이 연출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장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조정으로 연동이 된 거다. 그러면 이거 해결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 그 부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들을 만하다 하시는 분들. 자, 윤정도뿐이 없다. 701109 빨리. 701109 빨리.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저 내일 종합검진 받으러 간단 말이야. 종합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병원에서 많이 편찮으신데 나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701109 윤정도 또 보고 싶어요. 맨날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요. 방송 시간 늘려주세요. 701109 얼른 어디 채널 가봐야 말 같지도 않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내용 갖고 나와서 말장난하는 것들도 아니고 그잖아요. 오늘은요 FOMC 회의가요. FOMC 회의가 몇 번 열리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교육받아서. 그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이러한 내용들. 그럼 이 해결 방안이 뭐냐? 뭐 윤정도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조정이 추세적인 조정으로 지속될 거냐. 말 그대로 대세 하락이 나올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내용이 있어요. 금리, 환율, 주가 또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시장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이러한 코멘트들, 이러한 내용들 요 기준점에서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게 뭐예요? FOMC 회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1월 달 내용하고 똑같아요. 1월 말 FOMC 회의는 몇 번 열려요? 8번 열리죠. 8번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말에 열리고 45일 간격으로 3월 중순에 열리고 그 3월 중순에 열렸을 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축소하지 않는다. 즉 긴축을 단행하지 않는다. 경기가 지표가 좋아져서 시중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장기물의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자산 매입을 지속하겠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 근데 예전에는 긴축한다 그러면 부담되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준다고 해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죠. 그 딱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당시 선거 공약 당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습니다. 양 진영 다. 거기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시절에 1조 9천억 달러 그냥 뿌려대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시점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채권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장기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조 9천억 달러를 전부 쏟아붓겠다는 얘기죠. 쏟아붓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불편한데? 라고 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재냐면 악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악재가 아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월 말 대비해서 더더욱 긍정적인 거는 경제 성장률이 더더욱 올라간다. 1월 말은요. 1월 말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치를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지표가 둔화돼 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지표는 둔화돼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가파르게 성장할 겁니다. 다만 지금 둔화돼 있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채권 매입을 그냥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도 그냥 뿌릴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악재가 아니야.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와서 급락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오히려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뛰어나다. 나머지 부분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내용을 다 확인한 거예요.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1월 말보다 더 크게 상향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악재의 호재예요. 호재죠. 아니 가슴에 손 얹고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채널 돌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지표가 상향된다. 경기가 호전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뭘 어떻게 돼요? 시장의 랠리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지금까지 경기 안 좋다면서요.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채권을 계속 사들이는 그 수준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하고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다며. 근데 지표가 호전되면 어떻게 돼?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내려갑니까? 아니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쳐요?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칩니까? 상승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바닥이에요. 고점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난해 8, 9, 10월 달에도 고점이다. 대세하락이다. 지금도 똑같죠. 고점이다. 대세하락이다. 야 큰일 났다. 1월 말부터 3천 깨지니까 그냥 막 주구장창 밀릴 거야. 왜? 그랬더니 FOMC 회의 결과가 못 줬다고. 그러고 나서 2월, 3월 초까지 계속 채권금리가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은 고점이 아니다. 바닥이다. 고바 한번 갑시다. 고바. 지금은 고점이 아니다. 바닥이다. 빨리 한번 갑시다. 고바. 지금은 고점 아니야. 고바. 바닥이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막 폭락이 났어요? 아니잖아. 다시 빨리 고바. 지금은 바닥이다. 고바. 바닥이야. 지금 바닥인데 무슨 옆에서들 귀에다 대고 지금요 고점이에요. 왜? 그러면 신문기사 똑같이 읽어주고 기자분들이 열심히 써놓은 거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분석해놓은 거 자기 거 있냐. 돈 내고 시황 들으세요. 채널 돌리면 그러잖아. 돈 내고 시황 들으세요. 남의 거 훔쳐다가 그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근데 맨날 보면은 결론은 그래서 FOMC가 이렇게 8번 열리고 이런 내용들 FOMC가 뭔지 포탈 뒤지면 다 나와. 포탈 뒤지면 다 나와요. 이거 자료 다 무료로 드릴 거예요. 언론 노란또 구민 또 오시면 요 자료들 다 그대로 드릴 겁니다. 요 자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회의 때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단행하느냐 이런 거를 또 놓고 봤는데 이거는 별것도 아닌 거야. 그냥 경기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제 기준에 1.64. 그리고 나서 어제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 우리나라 장 마감 무렵에 1.66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1.73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됐던 게 1.4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에서 난리가 났었고 와 이거 채권금리가요 이러면서 근데 1.7 왔다고 1.66일 때 1.64일 때 멀쩡하다가 1.7 왔다고 또 조종이야? 이것 때문에 조종인 거예요? 아니 어제 1.64여도 최근의 고점을
계속 넘기고 올라가는데 계속 고점을 넘겨. 그런데 어제까지는 괜찮다가 오늘 고점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특정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막 폭등을 해서? 아니라고 그랬죠. 결론 뭐예요? 러시아와의 소규모 정치 분쟁 가십거리 때문에 어떤 게 상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이 급락을 했다. 근데 그렇게 비이성적인 급락은 제자리로 돌리죠. 결국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나 지금 보면 다시 이 정도 눌려 있어요. 1.7, 29, 22, 69 그죠? 이러한 흐름들 우리나라 채권 뭐 주변 채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자 나스닥 또 S&P 500 지수 다우 지수 어디 있어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S&P 500 지수의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거기서 띡띡 눌렸어. 나스닥 기술주가 전부 땡겨 올리다가 이제 조금 눌렸어. 그렇다가 이따만한 음봉, 색깔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따만한 음봉을 다 돌려놨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주봉, 월봉. 월봉에서 여기 예?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게 먼 과거도 아니고 2013년도 출구 전략할 때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할 때 그때도 시장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시장은 폭등 랠리 2013년도 폭등 랠리 2015년도에 금리 올릴 때 이때 폭등 랠리. 근데 기준금리도 아니고 채권금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을 확인만 하면 지금의 구간도 어떻게 된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기준에 계속 올라왔죠. 올라가는 기준에 계속 올라왔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자니까요. 자, 다시 한번 또 갑시다. 눈. 요즘에 맨날 그거 하죠. 우리가 눈 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돼? 진짜네. 올라가네. 진짜네.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어버리네. 눈. 빨리 눈. 지금 왜 이렇게 신난지 아세요? 어제 새벽 3시 20분에 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가 그 시간까지 안 자면 되겠냐고. 우리 딸내미가 할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빠 몸이 좀 안 좋다며. 힘내라 힘. 몇 달 만에 지금 쪽 좋은 거예요. 둘이 대판 싸우고 중학교 1학년하고 대판 싸우고 그리고 나서 아빠 상처를 줬단 미안해 이렇게 카톡을 딱 맞췄는데 그 마지막 아빠 상처를 줬단 미안해 그 이후에 할머니가 전화하셔가지고 뭐 얘기를 했는지 어제 새벽 3시 20분에 방송 봤더니 목이 좀 그렇구나. 건강 조심해. 지금 기분 좋단 말이에요. 시장이 나쁘다고요? 거짓말쟁이들한테 자꾸 속지 마세요. 지금 요 기준 보시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경기가 살아나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경기가 살아나서 완벽하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본격 랠리가 나올 텐데 그거를 무슨 대세락인양 엉엉엉 돈 내고 시황 들으세요. 그런 채널을 뭐 하려고 보세요. 그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시황 얘기하면서 알고 보면 다 남의 것 같고 나와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FOMC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결국은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 반응 왜 나오나요? 왜? 채권 수익률이 조금 눌려서 나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S&P 500 지수의 흐름과 나스닥도 똑같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똑같단 말이에요. 같이 비교를 해서 논 부분이 요겁니다. 그죠? 더 가팔라. S&P 500 지수보다 더 가파른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돼요. 저런 걸 눈에 보이는 걸 믿으니까 우리 상한가 오늘 2종목인데 바이오다인 어제 뭐라 그랬어요? 600만 주만 터져주면 오늘 추가적인 변동 나올 수 있다. 창피해.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게 260종목이 넘어요. 근데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 260개가 넘는데 오늘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3천억 넘었어. 창피해.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남는 짜투리 돈으로 이렇게 바이오다인 같은 종목을 편입할 수도 있고. 지금 주식수가 3억 2,800만 주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는 거예요. 왜? 지금 전환사채 물량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3억 3천만 주 됐죠. 누가? HMM이.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 8조 정도 수준에 놓여졌죠. 오늘 같은 날 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최상위 거의 1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늘 기준에서 3.6 와우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만 잘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 다이오바이나 HMM 같은 경우에 오늘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60개 종목에서 상승률이 18위뿐이 안 하지만 어제는 여기였죠. 여기 요 자락. 1위는 뭐 그냥 점상 간 거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어제도 바이오다인 어제도 보여드리고 장중에 29.81%. 와, HMM 어제도 5.81. 이게 어제 상승률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1위입니다. 1위. 실질적인 1위. 예? 노란톡 국민톡 오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겠냐? 3월 19일 8시 53분에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컴퓨터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자, HMM입니다. 바이오다인입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게 교육용 1%, 시초가 대비 10% 변동을 목표로 합니다. 거래량이 터져주고 양봉일 때 따라붙습니다. 근데 어제 시간에 급등이 났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은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죠. 그럼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 교육만 맞았다면은 바이오다인 같은 종목 상한가 HMM 와우. 1월 말부터 1월 말 14,000원대에서부터 2월 달에 15,000원, 17,000원대에서부터 3월 달에 2만 원, 19,000원, 2만 원, 21,000원, 22,000원 오늘 드디어 24,000원 위에서 안착. 52주 신고가를 지속.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3월 19일에 11시 47분에 11시 47분입니다. 지금 13.92%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만 최대 따라붙을 수 있고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점 64,400원에 18.43이면 못 따라붙습니다. 그죠? 15%까지는 안 되니까. 공략 불가. 딱 써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고가 저가의 3분의 1 꼴이 56,900원 혹은 2분의 1 꼴이 55,100원까지 밀려 내려오고 다시 되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되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매직 계산기 가격이 얼마로 돼 있어요? 58,100원, 3분의 1, 2분의 1, 57,000원, 55,700원. 그러나서 상한가 들었죠. 상한가. 그러나서 상한가. 2시 23분에 추가적으로 교육 잡아드리죠. 응?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시장만 잘 보면 이러한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 야간에 우리가 박스경제TV에서 교육해드리고 아우 창피해요. 아우 창피해요. 초기에 잡아냈지만 신규주 때문에 잡아냈지만 아우 창피해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하지만 거래대금이 수반됐네요. 얼마? 거래대금 최상위에. 예? 그렇게 되면서 어제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오늘도 마찬가지로 700만 주 이상. 결론적으로는요.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면 우린 들여다볼 수 있다. 상한가 빰빰빰. HMM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260개 종목에서 상승률 탑. 12월 이후로 기준 잡으면 79%. 11월 이후로 잡으면 157%. 10월 여러분들께 10월 달에 맨 처음 10월 21일 날 오픈해드린 그 기준점 잡으면 어떻게 돼? 200%. 7,000원대에서부터 15,000원. 다시 12,000원. 그 다음 14,000원. 그런 흐름들을 왜 오늘도 8시 53분에 HMM입니다. 거래량 기준 잡으시고요. 추세 매매 가능하시고요. 그 기준점에 장중에도 어제 장중에도 요 차트 어제 장중에도 요 차트 그리고 오늘 이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어제 이렇게 교육시켜드리고 15%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때 오버슈팅 범위를 잡자.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이게 언제예요? 23일 아니에요? 10월 23일. 7,000원대에서부터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들어갑니다라고 새로운 추세로 7,000원대 여기에서 이 줄거드린 여기에서 오픈해드리고 요 수익이 발생합니다라고 결국 오늘 어떻게 돼요? 이 52주 고가를 넘겨야 안 넘겨요? 넘기죠. 요 기준점. 오늘 같은 장에. 이러한 수익 노란톡 국민톡에만 오시면 다 여러분들 건데 노란톡 국민톡 무료 오픈 채팅방 무료 교육 자료 드리고 무료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상한가 종목 HMM 같은 종목 이런 종목으로 불기둥 수익 내실 분들 11번째 방에 지금 1,3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세요. 앞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은 200명이 채 안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장 사실 좀 힘든 장이었다고들 하지만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역시 실력자 중에 실력자십니다. 오늘 반응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상한가 종목 잡는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 계좌에 빨간불 켜고 싶으신 분들 여기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윤정두 전문가님의 비법 자료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오늘의 수익률 얼마나 대단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아침 장전에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올려주셨던 관심 종목입니다. 바이오다인 장중 최고 상승률 30%까지 도달하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누적 수익률 50%를 초과 달성하면서 빨간불 제대로 켜주고 있죠. 그리고 HMM도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3.6%의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이 처음 언급해 주셨던 날 이후 누적 수익률이 157%를 넘어선 셈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문가님이 오늘 노란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인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장중 최고 상승률 3.01%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로 보면 23.34% 기록한 점 알 수 있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빵빵한 수익률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윤정두 전문가님의 비법 그리고 노하우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두 샵 888로 입장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종 자료들 그리고 비법까지 모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두 샵 888을 노란톡 국민톡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십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인식할 수 있고 그대로 이 오픈 채팅방에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채팅방 모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각종 자료들 그리고 혜택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요. 오늘도 아주 불타오르는 금요일이 될 수가 있죠. 위축되지 마세요. 왜 위축되세요? 주 초반에 긍정적인 흐름 잡아내줬잖아요. IT에서든 또 자동차 업종들. 오늘 눌림폭 말씀드렸잖아요. LG와 우리 사랑해요 한번 해주죠. LG와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고 지금 IPO 앞두고 굉장히 난감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천나무적 LG화학이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고 화학업종의 실적 뒷받침되는 흐름 속에서 물적 분할 단행하면서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버거우시더라도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이틀 만에 또 3일 만에 두들겨 맞다 보니 힘겨워지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LG 형제들, LG화학, LG전자 둘 다 힘내라. 예전처럼 상한가 한 번씩 가줘라. 12월 23일처럼 LG전자 상한가 한번 팍 올라가줘라. 예? 두 종목 다 횡보하다 붕괴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80% 올라오고 또 120% 올라온 상태에서의 조종폭입니다. 힘내자. 사랑해요 LG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LG.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시황에서 다시 또 풀어드릴 테니까 자 어깨 쫙 펴시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응? 사랑해요. 빨리 사랑해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도 사랑해요. 글로벌 시장도 사랑해요. 그리고 주력주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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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랑해요. 그러면 한 종목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좀 능동적이신 모습 보여드리고 지금 11개의 방에 15,000명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15,000명께서 능동적인 모습 보여주시고 야 우리는 오늘 바이오다인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도 잡았어. 아우 창피해.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종목에서 말이야. 또 우리는 오늘 HMM의 52주 신고가 랠리 또 수익냈어. 너무 좋아. 이렇게 행복해 하셔야죠. 나머지 종목군들은요. 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시간에서 다 돌려놨잖아요. 자동차주들 이번 주에 그래도 이뻤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다우지수 강한 거 알겠다? 아니 성장주 팔아서 가치주 산다? 아니 지금 뭐 금리가 뭐 1%라도 올렸어요? 저기 어디 뒤꿈치에 와 있는 지수를 가지고 말이야.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와서 성장주 팔고 가치주로 바꿉니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갔어? 어디 무슨 채권금리 조금 움직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아이고 성장주 다 팔아야 됩니다. 성장주도 성장주 나름이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에 테마가 너무 강했던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쪽의 경우는 옥석가리가 절실하게 더 필요한 시점이죠. 근데 IT 종목이나 자동차 종목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예?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 실적의 규모의 면만 아니라 그 실적 대비 지금 PER이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보는 종목을 그걸 정리하고 무슨 어떤 종목 사겠다는 거야. 그냥 PBR만 좋아. 실적도 안 나오는데 예? 가시장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냥 자산 가치만 있어. 아이 그러면 한국전력 다 사지 왜? 예? 유틸리티 업종 다 사지요 왜? 아우 그냥 화끈냥 막그냥 확막 한번 갑시다. 화끈냥 막그냥 왜 내 주력주를 막 팔라 그러는 거야. 화끈냥 다우지수가 올라온 부분은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의 기술주의 상승률을 못 쫓아간 부분에 대해서 쫓아오는 부분인 거지. 화끈냥 업종이 바뀌어서 아니 다우지수가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인 거지. 다우지수가 무슨 산업으로만 다 몰려 있어요? 애플은 다우지수에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냥 제대로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죠. 다우지수가 전체적으로 강한 이유는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니까 강한 거지. 채권금리 올라갔다고 다우가 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결론은 사상 최대치 고점. 그럼 S&P 500 지수는요. 여기는 시가총액 방식이죠.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어 오늘 늘렸네. 이 까부는 거 봐. 이제 좀 목이 조금 살아났나 봐. 다음 주까지 목 조심해야 돼.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다 돌려놨잖아요. 어마어마한 랠리 이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밀려 내려왔던 이 부분을 불과 5월 달에 이 고점을 다 뚫어주고 눌린 거 아닙니까? 종가 기준으로. 예? 다른 데는요. 다우지수는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S&P 500 지수도 여전히 헤매고 있을 때. 나스닥은 그냥 5월 달에 다 돌려놓고 그리고 이 흐름으로 시장 다 견인해주고 누가? 기술주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냐고. 아니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아우 진짜. 제대로 된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일본 니케이 지수에도 그대로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이 조정폭의 흐름이 과도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단기적으로 올라온 게 어마어마하니까. 국내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온 요 상승률이 45%. 거기에서부터 눌려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올라와 있는 요 수준이 30% 이상.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특히 이거는 뭐예요? 삼성전자 9% 올랐을 때 꼬리. 그럼 실질적으로는 요 고점에서 요 정도 눌려는 이게 힘들어. 이게 요 정도가 진짜 우리 한번 크게 웃어 봅시다. 이때 기준에 10월 말 11월 초 이때 뭐라 그랬어요? 2천 깨진다며. 아니 엊그저께 2천 깨진다는 사람 지금 채널 돌리면 또 방송 나와서 3천 깨질 거예요. 한 번 비관론자는요 매일매일 비관적이에요. 지금 한 번 여기서 계속 뭐 고점입니다 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고점입니다. 그분 얘기 들을 걸. 그분이 고점이랬는데 그냥 반들은 여기서도 다 고점이라 그랬어. 맨날 고점이래. 맨날 조금 수틀리면 고점이고 동학개미 운운하면서 주가가 딱 올라오고 시장이 올라가면 동학개미 예수님입니다. 동학개미 우리 다 동학개미 합시다. 서학개미 합시다. 막 돈 들고 와서 주식하세요. 운영사 대표라는 양반이 무조건 주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 투기 자산인데. 예? 동학개미 운운하면서 그러다 시장 빠지면 아이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 개인들이 많이 사면 정점이야. 아이 거짓말쟁이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 누구 거예요? 개인 돈이지. 예? 투신권 자금이 들어올 때 어떨 때 들어와요? 금리를 올릴 때.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질 때. 그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때 그 유동자금이 어디로 들어와요? 간접 상품. 여러분들은 선구자인 거예요. 왜? 직접 매매하시죠? 선구자. 간접 상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나중에 더 많은
경기가 진짜 금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기준금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제로금리죠. 기준금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럴 때에 돈이 묻지마 형식으로 간접 상품에 들어옵니다. 앞집에 철수형, 뒷집에 영희 누나, 옆집에 뭐 에디슨 형까지 다 들어와 돈이.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때 시장을 견인하는 게 그게 투신입니다. 그게 기간으로 보여질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말 그대로 묻지마가 되는 거죠. 왜? 돈을 줬으니까 주식 사? 예, 알겠습니다. 주식 사겠습니다. 딱 사나? 예?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을 일부 줄 것 같아서 주식을 팝니까? 아이, 무슨 소리예요. 시장이 조정받을 것 같아서 주식을 팔았는데 조정을 안 받고 횡보하다가 쭉 올라가. 그러면 고객이 전화해서 제 돈 지금 주식 다 사놨죠. 잘 올라가죠. 아니요. 시장 빠질 것 같아서 안 산대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돈을 주면서 주식을 사서 운영해달라고 했지 시장 빠질 것 같다고 돈 빼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려면 환매라는 걸 하는 거죠. 돈이 시장 올라가는데 겁이 나.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환매해 주세요. 그럼 그거를 빼서 나가는 거지. 예? 물론 로스컵 범위가 있고 운영 전략 범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채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지금 동학개미 운운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뭐다? 선구자다. 자, 선구자 한번 갑시다. 선구자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시황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해서 오늘 같은 날 상한가 2종목 딸랑 나는데 그중에 소름 안 돋아요? 빨리 선구자하고 조금 이따 또 소오름 해야 돼. 선구자부터 빨리 하자고. 왜냐하면은 2,300개 종목에서 어떻게 어제 교육해드리고 오늘 교육해드린 종목이 상한가를 가냐고. 소오름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선구자. 우린 선구자다. 동학개미 아니다. 운영사 대표라는 양반이 나와서 그런 말장난하는 거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요, 주식은 다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는지 알아? 어쩌고저쩌고. 투기 자산을 하라고 그러면 돼요? 투기 자산이라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를 한편으로 투기 자산으로도 일컬어져요. 그걸 무조건적으로 하라면 되겠냐고. 지금의 경우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좋지만 주식을 무조건 해야 돼, 꼭 해야 돼.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저는요, 제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 자금이 당연히 주식시장에 제가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좋지만 막연하게 무작정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 그건 싫어합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해서 국민연금 비중 늘리고 또 2016년까지 20% 채웠었잖아요. 그렇게 채웠을 때에 운운하는 게 유럽이나 미국은요 끝내줘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주식해서 돈 벌었어요. 이런 거 정부가 나서서까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 기준에. 예? 그 당시 기준에 아시아권, 일본 같은 경우는 채권의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직접 투자를 하시는 관점이시고 그 직접 투자의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는 방법도 가져가셔야 된다.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 보니 코스피 지수에서의 흐름,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흐름, 1.39% 오늘 미끄러져 내려갈 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 삼성전자의 영향, 이런 흐름들을 쭉 놓고 보시고 전기전자 업종 기준에서 이 흐름이 왜 유가증권 시장은 코로나 때 2015년, 2016년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데 여기는 왜 안 깨는지. 실적입니다. 딱 한 가지, 무조건 실적인 거예요. 무조건 어느 시대 어느 종목군들도 전부 실적입니다. 잘 보시면 2000년 이후에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폭등 랠리 나왔죠. 이 이전에 2002년도 4분기에 물동량의 증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예? 경제 순환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 학교에서 배우시잖아. 예? 그렇게 해서 2002년 12월 기준 4분기 기준에서는 누가 해운업종이 움직여요. 해운업종.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누가 움직여요? 30년 만에 선박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게 선박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유럽에서 일본으로 산업 자체가 넘어간 거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사실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산업 자체가. 근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딱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일본하고 그냥 거의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을 때 30년 만에 업황오조세가 나오면서 15,900원짜리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이 얼마? 55만 원까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옵니다. 33배. 시장 300% 올라올 때 33배 올라가요. 차화정 랠리 아시죠? 그럼 여기도 실적. 그럼 차화정 랠리 때 언제? 2008년 리먼 터지고 시장 900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서부터 얼마? 2100까지 올라올 때 시장 한 150% 올라올 때 그때 기아차 몇 배? 14배씩 올라옵니다.
차화정 랠리 중에 실적이 나온 업종군. 오늘 그나마도 어제 강세를 띄워주고 오늘 그나마도 방어를 해줬던 현대차 좀 많이 미끄러져서 안타깝지만 기아차가 오늘도 열심히 최근 수급 개선되면서 열심히 88,000원 그 라인에서 방어해줬죠. 자, 슈퍼볼 빵빵빵 한번 갑시다. 슈퍼볼 빵빵빵. 슈퍼볼 빵빵빵. 자동차가 왜 가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슈퍼볼 빵빵빵. 지금 채권 금리가 강세를 띠고 그 강세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뭐 소폭 강세 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고. 슈퍼볼 빵빵빵 빨리. 슈퍼볼 빵빵빵. 슈퍼볼 빵빵빵. 그 무슨 얘기냐면요. 슈퍼볼에 광고를 할 정도로 기아차, 현대차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죠. 그 상상을 초월하게 나온 게 뭐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약세.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약세의 실질적으로 아니죠. 엔화 대비 약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띠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 100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얼마? 90 전후에서 지금 살짝 강세 떼서 92까지 움직였을 거야. 그거 가지고 또 채널 돌리면 돈 바꾸고 시황 파는 양반 또 나와가지고 이거 달러 인덱스가 난리나서 뭐 이러고 앉아있어. 참나. 그게 반등 나온 거예요. 요만큼 움직인 거지. 결국은요. 달러 인덱스, 달러의 약세 기준에 엔화의 강세 부분이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쪽이 반도체는 뭐 세계 1, 2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고요. 자동차도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미국의 민주당 쪽이 승기를 잡기 시작한 그쯤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어떻게? 그냥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됩니다. 어떻게? 달러 약세 또 엔화 강세에 힘입어서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 또 친환경 부분 이 부분에 전기차 수소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자동차도 보는 거예요. 전기전자 자동차의 그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안 깨고 이 고점을 넘기는 거 2000년도에 이 고점을 넘기는 거 유가증권 시장하고 비교하면요. 여기 30% 들어올릴 때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116% 들어올린 거예요. 이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안 깨져. 그러고 나서 2020년 1월 달에 저 앞에 고점을 넘깁니다. 무엇을 봤다고? 실적을 봤다고. 여기는요. 다른 업종이 실적을 못 내니까 못 돌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고점을 누가 올려줘요?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올라갔는데 이 고점을 다시 넘겨준 게 누구다? 전기전자 업종의 폭등. 삼성전자의 70% 이상 폭등. 하이닉스의 80% 이상. 지금은 15만 원 찍어서 90% 이상의 폭등. LG전자의 120%의 폭등. 삼성전기의 70%대 폭등.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 45%. 그럼 주도주는 누구다? IT. 전기전자. 자, 주도주 IT 한번 갑시다. 빨리 IT. 예? 너튜브 뒤지면요. We Are The World라는 곡이 있어요. 저 중학교 다닐 때 나왔던 We Are The World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IT 그 지진 사태 났을 때 그게 다시금 불려졌어요. 새로 녹화.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 맨 끝에 부분이 IT 이렇게 그러면서 노래가 마무리되는데 우리의 살 길은 뭐다 IT다. 예? GDP의 70%가 수출인데 거기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훨씬 넘습니다. 35% 이렇게 육박을 하죠. 근데 그 규모면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온라인상에서 제 모기 성대결절이 좀 나아지면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런 업종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지. 아니 이제 조금 요만큼 움직였다고.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봅시다. 아니 이게 뭐 요만큼 엄마엄마 진짜 엄마엄마 아이고 요만큼 눌렸다고 이걸 가지고 조정이야? 가치주로 가야 돼? 아니 한국전력 PBR이 18배까지 0.18배까지 밀렸었는데 한국전력 다 사겠네 그러면? 아우 진짜 화끈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바이오다인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HMN 같은 종목에서 이러한 신고가 랠리의 기준 거래대금이 4,400억이나 터지잖아요. 어제 뭐라 했어요? 2천억 정도만 넘겨도 이제는 시장에 눈에 띈다. 와우 HMM 52주 고가 랠리를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실적이 순이익이 올해 2조 원에 가까워요. 지금 시가총액 8조 수준인데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죠. 어제도 설명드리고 노란톡 국민톡은 뭐가 좋아요? 이게 좋지 뭐가 좋아요? 개장 전에 벌써 종목을 소오름 안 돋아. 우리 소오름 한번 갑시다. 농담하는 게 소오름 빨리 소오름. 그래야 월요일날 또 불기둥 상한가 할 종목 또 잡아드리지. 소오름 왜?
2,300개 종목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어제도 설명드리고 어제 600만 주 거래량의 양봉이면 좋습니다. 오늘 또 설명드리고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리고 600만 주 기준 거래량입니다. 소름. 2,300개 종목에서 상한가 딸랑 2종목 나왔는데 2,300개 종목 상한가 2종목 중에 윤정두가 그 2종목 중에 한 종목을 교육을 통해서 잡아드려. 소름 안 돋아요? 소름. 나도 월요일날 상한가 주세요. 소름. 윤정두 딴에 이게 지금 춤춘다고 춤추는 거야. 살쪄가지고 이거 되지도 않으면서 몸치 아주 유명한 몸치인데 윤정두 딴에 춤춘다고 이게 춤추는 거야. 세상에나 내상에나. 이렇게 해서 마이오다인 같은 종목군들 장중에 그냥 애들에 또 이렇게 노란톡 국민톡에 우리 연구원분들이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하면 요래 하니까 어디에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매직 계산기 다 잡아드리고. 이걸 또 차트로도 다 올려드려요. 차트로도. 바이오다인만 그래요? 바이오다인 상한가만 좋아요? 아니죠. HMM 같은 종목 얼마나 지금 휴지합니까 지금. 7,000원대에서부터 10월 달부터 교육해드려서 오늘 교육 방송에 또 해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걸리고 HMM입니다. HMM이라니까요. 여기서부터 교육해드렸죠. 7,000원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세교육, 오버슈팅, 갭교육, 또 추세, 오버슈팅, 갭교육.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15%를 넘겨야 하루 변동성이 15%를 넘어가야 그걸 오버슈팅으로 놓고 보자. 그렇게 하면서 어이구 이런 흐름들 다 보여드리고 HMM 1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하루도 안 걸르고 하루에 5종목 정도 오픈해 드리는데 거기에 계속 넣어드렸잖아요. 그 수익들을 잡아가셔야죠. 어디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15,000명이 들어와 계신 노란톡 국민톡에서 무료 교육 받고 무료 자료 받고 교육 통해서 나오는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잡고 52주 신고가 랠리 그냥 그 수익. 월요일에 불기둥 뽑으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이제 선착순 100여 명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교육 강의도 여러분 잘 보고 계셨나요? 네, 이렇게 알찬 교육 강의 함께 계속 시청하시면서 오픈 채팅방도 함께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오픈 채팅방 번호 윤정두 샵888이죠. 오늘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그리고 저 권혜연 캐스터와 함께 직접 소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각종 혜택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한 실시간 소통도 가능한 오픈 채팅방 정보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거기서 윤정두 샵888 검색하시고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고정 썸네일 붙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혹시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인식시킬 수 있고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 지금 함께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제가 한번 지금 직접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름님 안녕하세요. 주식초보님 반갑습니다. 네, 야호님 어서 오세요. 네, 권혜연 캐스터님 짱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교육 강의 듣고 있고요.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의 방송 계속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오픈 채팅방도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고 방송도 꾸준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픈 채팅방 여러분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다인부터 짧게 살펴보고요. 뒷부분에 HMM의 추세 교육, 그다음에 매직 교육을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바이오다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와, 상한가. 꿈에 그리던 상한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투자인가요? 그 변동성도 또 어마어마했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시장이 조금만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장 속에서 조금만 기준점을 잘 잡아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이 기준거래량의 내용을 올려드리는데 이 정도 분량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란톡 국민톡에 빨리 오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기준거래량 변동성 매매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시간짜리 교육인데요. 그 9시간짜리 교육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핵심 부분만 여러분들께 쭉 뿌려드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기분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잖아. 상한가까지 딱. 결론적으로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한번 딱 가시면 선착순 250명. 교육의 힘 선착순 250명. 빨리 11개 채팅방이 있는데 가장 열심히 올려주는 방 250명. 도서 한 권 그냥 뿌려드립니다. 4대 천원 캔들 그대로 배우실 수 있는 주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냥 그 기초도서 교육의 힘 빨리 쫙 뿌려드리고요. 이렇게 개장 전에 상한가 잡을 수 있는 방법. 개장 전에 상한가 잡을 수 있으면 윤정도 네가 혼자 하지. 혼자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서비스 해드리고 머슴 역할 해드리고 그게 더 흐뭇하고 행복해.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서 이런 종목에서는요. 시청자분들 15,000명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요만큼 남은 그 금액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들, 기준거래량 100만 주 일대, 뭐 시간별로의 이 내용들, 이 자료를 9시간 분량인데 압축해서 또 방송에서 30분씩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방송 교육 링크, 또 방송 내용 전부 아셔야지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종목 잡아드리면 이 종목 중에서 옥석거리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갭상승이 딱 나왔어. 그리고 음봉이야. 그걸 사요? 안 되지. 갭상승이 나왔어. 근데 양봉으로 막 계속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여. 그럼 시간별로의 거래량 확인하고 편입 여부를 결정을 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전략들을 무료로 교육 받아야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오픈해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HMM 이런 종목, 또 바이오다인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 장중에 매직 계산기 이런 종목, 장중에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은 꼬리에서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혹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릴 때 편입의 기준 잡아야 됩니다. 이거 4만 원대에서부터잖아요. 4만 원대에서부터. 결국은 오늘 뭐 종가가 6만 원 훌쩍 넘어가는 상한가. 예? 결국은 오늘 기준에서 6만 원 훌쩍 넘어가는 어제 4만 원대에서 그냥 그러면 이틀 동안 50% 이상의 폭등 수익이 나온 거예요. 이틀 만에 50%. 그런 수익 원치 않으세요? 그럼 교육 받으셔야죠. 이 교육을 받으시기 위해서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규 상장 중입니다. 그죠?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교육이란 말이에요. 예? 이 교육 내용이 포탈을 뒤지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정형화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걸 전부 무료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노란톡 국민통화는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 선착순으로 무료로 드린다. 그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알고 계시면 뭐 할 거예요? 실제 이 범위 기존 추세선에서 상단 부분을 돌파하거나 하단 부분을 이탈했을 때 최소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이 추세가 위에서 아래에서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변동성의 범위는 5에서 10% 이상의 변동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평상시의 캔들 크기 변동성 대비해서는 1.5배에서 3배. 이게 굉장히 단순하죠. 34년 주식한 윤정도가 24년 동안 여러분들께 이런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면서 지금 프로필하면 쫙 나오잖아요. 수익률 내에 8차례 우승한 걸 노하우로 12권의 책을 내고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거래소에 2005년도에 방송 나온 사람 중에 윤정도만 유일하게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없어요. 윤정도만 한국거래소 초청해서 이런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페이지 한 장이죠. 전 세계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받아 가셔야만 이런 수익, 현대글로비스에서의 이런 수익. 이때 이 흐름들 잊어먹지도 않아요. 10월 13일 뒤에 안 보고도 알아. 10월 13일에 15만 원 초반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10월 20일 기준에 불과 7거래일 만에 이런 장대 양봉. 뭐예요? 현대차의 대손 충당금. 말도 안 되는. 그걸 악재라고. 그리고 그거를 무슨 현대글로비스 주가 올려서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아우 참나. 이날 현대차 16만 원 깨졌었거든요. 10월 20일 정확히. 이게 29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현대글로비스도 물론 탄력을 받았습니다만 현대차의 비견이 안 되죠.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10위까지 형성돼 있던 현대모비스가 1월 8일 날 상한가가 버리죠.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바이오다인이 아닌 현대모비스 같은 시가총액 10위짜리 종목이 1월 8일처럼 상한가 쫙 가져라. 상상상 우리 주력주가 상한가 가는 날 분명히 온다. 작년 12월 23일 윤정두 생일에도 LG전자가 그냥 상한가 빵 갔잖아요. 상상상 월요일에는 주력주에서 상한가 좀 잡아내주세요. 상상상 교육을 받고 제대로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그 상한가도 잡아내시는 거죠. 안 그래요? 추세 교육에 있어서 이 현대글로비스 그렇게 해서 10월 20일 날 마이너스 2%에서 그냥 플러스 27%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추세 범위가 꼬리가 달려버리면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대글로비스를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니 배운 대로 꼬리 달렸으니까 꼬리 달린 그대로 배운 대로 전량 차익 실현. 그게 10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교육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1일, 23일에 이게 HMM의 추세 얼마? 7,000원대 초반, 중반. 이렇게 화면 보여드리는 이 주봉이 얼마? 8,000원대 초반, 중반. 그러고 나서 이러한 폭등 랠리 이게 9,000원. 매일매일 교육해드리고 방송 갖고 나서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15,000원대. 그러고 나서부터의 만도의 흐름. 지금 만도 그래도 7만 원 넘겨놨죠. 또 만도의 이런 일봉의 흐름에 이런 데서 왜 차익 실현 안 합니까? 차익 실현 당연히 해야죠. 이런 데서 왜? 1월 8일 날 현대모비스가 장중상한가. 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서 꼬리의 차익 실현 여기서의 재편입. 좀 높게 잡으신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멀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추가 편입 평균 단가 낮아져 있는 상태. 그런 흐름 속에서 만도의 흐름 또 기아차의 흐름. 기아차 보실까요? 기아차의 흐름. 11월 달에. 기아차 이런 추세 범위에서의 흐름 이게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런 수준이에요. 이 흐름 속에서 그 다음 범위가 SFA 반도체. 우와 추세?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 꼬리 달렸던 부분을 다시 감싸 안고 돌린다. 이날 당장 15일입니다. 언제요? 15일. 뿅. 우와우. 15일 날 장중에 이런 교육을 해드렸는데 뿅. 노란톡 국민통에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뿅뿅뿅.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볼까요? 8,700원. 이게 7,500원이에요. 7,650원. 7,650원에서 띠용. 만 원을 넘겨버립니다. 이틀 만에 7,000원대에서 만 원. 이게 추세에 대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 음봉 떨어져도 차익 실현. HMM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와도 여러분들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왜? 7,000원대에서부터 만 원이니까 50% 올라버려요. 3주 만에. 근데 안 된다 그랬죠.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버슈팅이. 그러고 나서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일 때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새로운 추세. 새로운 추세에서 이 흐름. 띠용 한번 갑시다. 우리 띠용. 빨리 오늘 신고가잖아. 띠용 시가총액 8초짜리가 띠용 최근 들어서 14,600원에서부터 24,000원까지 띠용 월요일부터 이런 종목 주세요. 띠용 주력주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익 종목에서 8초짜리 종목에서 바이오 종목처럼 오늘 상한가 못 들어왔어도 그냥 50일치 신고가 띠용 이 추세 범위의 매매를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대처하고 수익 내고 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HMM 매집에 대한 교육 또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려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이런 자료 받고 교육받고 월요일날 불기둥 잡으실 분들만 선착순 이제 40명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의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 정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번호죠. 윤정두 샵888, 윤정두 샵888. 우리 자주 사용하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으시고 화면에서 윤정두 샵888 입력하시고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십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셨다면 우리 함께 윤정도 전문가님의 교육도 듣고 각종 알짜배기 자료들도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윤정도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해드리고 월요일 날도 당장 이런 불기둥 종목 잡아내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빨리 노란톡으로 들어오십시오. HMM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누적으로 계속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8조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치가 2조 4천억. 근데 순이익이 2조 수준이에요. 2조 수준. 물론 전환사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이 HMM이 추세적인 부분만 아니라 매집의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렇게 19일 개장 전, 항상 개장 전에 미리 올려드리죠. 개장 전에. 3월 달에도 한 달 내내, 2월 달에도 한 달 내내. 아니 들어와만 계시면 2,500개 종목에서 이렇게 다 잡아서 종목군들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그냥 떠 먹여드리는데 노란톡에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보시면 이 기준이 어떤 거예요? 주봉의 기준, 또 요 기준 월봉,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주봉에 대한 추세에 대한 기준, 또 일본 기준에서는 매집에 대한 기준. 외국인들이 5% 수준의 매집을 단행했습니다. 5%. 말이 5%죠. 그 매집을 단행했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차에 대한 요 내용도 아까 화면에 노란톡에 있던 그 기준이에요. 이런 자료들 다 잘라서 넣어드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표작업해서 여러분들 대차 상환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 대차가 상환되고 있다? 지금 바닥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내용하고 얼추 비슷해지는 거예요. 또 창구 동향의 기준에서의 흐름 3월 18일 날 어제 목요일의 기준이죠. 목요일 날 창구 동향의 JP모간이라든가 매집 1순위의 창구, 매집 5위의 창구, 매집 2순위의 창구, 또 외국계 창구 이런 쪽에서 어떤 매매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2월 15일부터 매집이거든요. 2월 15일 이후에 3월 17일 수요일까지. 왜? 어제 잘라놓은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장주권 추정치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UBS가 1위, 한국투자가 2위 뭐 이런 식으로 매집이 진행돼 있다. 그런 기준점에서 누적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3월 19일까지 기준입니다. 얼마? 1690만 주. 5%를 훌쩍 넘긴 겁니다. 1700만 주. 3300만 주짜리 종목이. 그 전에 얼마였어요? 3280만 주였죠. 전환사채 들어오면서 3억 3천만 주가 된 거예요 지금. 3억 3천만 주.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평균 단가가 19,257원. 언제까지의 기준이요? 이게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을 때 이런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에서 이런 기준점으로 우리가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교육. 이 교육 자료이 지금. 그럼 5% 매집했을 때 약 30에서 50%를 끌어당기는데 19,000원대죠 지금 평균 단가가. 그럼 최소 범위가 얼마에 30%면은? 예? 그러면은 25,000원 수준에서부터 3만 원 수준까지를 놓고 볼 수 있다는 목표 주가를. 누구의 노하우에? 윤정도의 노하우로 설정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매집 관련된 노란톡 국민톡이 오시기만 하면 이런 내용을 다 올려놓잖아. 그래서 매집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랬으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저렇게 보십시오. 매집 국면 이렇게 되면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드려. 추세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드려. 오버슈팅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드려. 주도주에 대한 매집에 대한 설명해드려. 매일 방송에서 보여드려. 노란톡에서 또 보여드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죠. 나는 이 종목 좋은 거 알겠는데 7,000원대 사서 8,000원대 팔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 10,000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사? 12,000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사? 15,000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놓치고 하이닉스 놓치고 나머지 자동차 종목들 놓치셨다면 그러면 이런 HMM 같은 종목에서라도 또 지금부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에서라도 여러분들 잡아내셔야죠. 월요일 날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기아니었습니다.